힐리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전철에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곧 휴대폰이 진동으로 요란하게 웅웅거렸습니다. 곧 발신자를 확인하다가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님, 저 지금 가는 길이에요. 유진아, 지금 진돗개 하나 발령이야. 네? 진돗개 하나요? 그럼 완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제 입에서 진돗개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움찔한 채 저를 빤히 바라봤기에 제가 살짝 웃으며 아저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저기 무장공비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안 진돗개 발령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라는 말에 아저씨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를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것이 휴대폰에서 할머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거든요. 너 지금 누구랑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위험한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집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우선 어디에 숨어 있어봐. 저 지금 완전 배고픈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대체 무슨 일인데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된 거예요? 말도 마라. 저번 달에 애미가 친구들이랑 부산으로 여행 갔을 때 아범이 비상금으로 골프채 샀다고 거실에서 우리한테 골프채 보여주면서 막 자랑질하고 그랬잖아. 네, 그랬죠. 근데 그 골프채가 왜요? 설마 그 골프채 산 거 어머니께 걸린 거예요? 순간 너무나 놀랐기에 제 목소리가 커져 있었는데요. 그쯤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제 눈을 피한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는 대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요. 할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가셨거든요. 그래, 그게 딱 걸렸잖니. 맙소사, 그러게 그때 제가 차에 숨겨놓으시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걸리신 거래요? 시간이 좀 지났고 하니까 아범이 방심을 했던 거지. 애미가 마트에 가자마자 안방에서 전화로 친구한테 골프채 자랑질을 했다더라고. 그런데 애미가 카드를 놓고 갔다고 다시 들어왔다가 안방문 앞에서 다 들었지 뭐니. 그럼 안방으로 어머니 못 들어가게 사수를 하셨어야죠. 나도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달이 다 있더라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는데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됐겠어. 집에서 쫓겨났지. 하긴 진돗개 하나 정도면 집에서 쫓겨나실만 하죠. 근데 골프채로만 진돗개 하나 발령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때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기에 불안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할머님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떼셨어요. 저기 그게 말이야. 아범이 우리를 배신했어. 네? 아버님이 우리를 배신하다니요. 아범이 말이다. 골프채가 걸리니까 애미가 아끼던 화분을 네가 깨트린 거 일러 바쳤어. 네? 아버님이 그걸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비싼 밥까지 사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사실 시어머님 생신 때 친구분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해 주신 꽤 비싼 난 화분을 제가 깨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이 그 화분을 워낙 애지중지하셨던지라 만약 깨뜨렸다고 하면 내쫓으실 것 같아서 할머님 친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그랬다고 둘러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할머님과 시아버님만 계셨기에 제가 비싼 밥까지 사드리면서 입막음을 했음에도 시아버님이 배신을 했다는 말에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다시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쯤에서 전철한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며 웃음을 참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틈이 없었기에 제가 다시 따져 물었어요. 아니, 아버님은 왜 저까지 끌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럼 진돗개 하나 발령이 맞긴 하네요. 지금 엄청 배고픈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완전 망했어요. 오늘 어머님이 해물찜 해주신다고 해서 종일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버텼는데 진짜 너무해요. 아무튼 지금 심각한 사태니까 와서 아파트 주변 좀 둘러봐. 그러다 혹시나 아범 만나면 둘이서 같이 밥이나 먹던지 해라. 저도 지금 완전 화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셋이 공주를 하기로 했으면 서로 챙겨야지.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 되겠어. 그러니까 네가 아범을 찾아서 애미 화를 풀어줄 방안을 모색 좀 해봐. 그럼 휴대폰 해볼게요. 그게 휴대폰도 없이 쫓겨났어. 네? 휴대폰도 없는데 어디서 찾아요?
그 공원에 한번 가봐. 돈도 없이 나갔으니 갈 데가 거기밖에 더 있겠어. 공원에 거기 있잖아. 막 다리랑 팔을 냅다 흔들어대는 기구 있는 거기 한번 가봐. 다리랑 팔을 냅다 흔들어대는 기구요? 무슨 기구 잡고 팔 따로 다리 따로 노는 그 기구 있잖아. 저번에 나도 그거 잘못했다가 허리 나갈 뻔했던 거 말이야. 아,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 말이다. 갈 데도 없으니까 아마 거기서 팔다리나 냅다 흔들어대고 있지 않겠어. 암튼 아범은 조심성이 너무 없어서 문제야. 할머님 말씀에 제가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날은 출근하던 제게 시어머님이 해물찜을 해놓으신다며 일찍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팀장님의 무한 잔소리도 잘 버텨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시아버님의 배신으로 해물찜이 날아가 버렸으니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님께서 알려주신 공원 내에 운동기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역시나 할머님 말씀처럼 시아버님이 운동기구에서 열심히 앞뒤로 팔다리를 내젓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다가갔더니 시아버님이 화들짝 놀라셨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어떻게 왔겠어요. 아버님 덕분에 진돗개 하나 발령돼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왔겠죠. 혹시 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야? 아버님, 어떻게 저까지 끌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팔짱을 끼고 시아버님을 노려봤는데요. 시아버님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으셨어요.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시어머니 눈을 보니까 무슨 조치를 안 했다가는 내가 오늘 안에 저 세상으로 갈 것 같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아무 말이나 투덜대다가는 그 화분 얘기가 나온 거야. 아무튼 너한테는 미안하게 됐다. 대신 사과의 의미로 이번 달 진돗개 외식비는 내가 전부 다 낼 테니까 한 번만 이해 좀 해줘라. 네? 회식비를 아버님이 전부 내신다고요? 그래, 나도 양심이 있지.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럼 이번 달에는 코스로 하시죠. 코스 요리를 먹자는 거야? 아니죠. 우선 삼겹살 먹고 치킨에 맥주까지 코스로 하자는 거죠. 삼겹살도 과한데 치킨에 맥주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버님으로 인해 진돗개 멤버가 해체될 위기까지 왔는데 그게 심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주먹을 불 끈진 채 외치자 시아버님이 큰 결심을 한 듯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그럼 내가 코스로 외식비 내면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줄 거지? 알겠어요. 이미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시죠.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근데 너 혹시 지갑은 있는 거지? 밥도 못 먹고 죽겨놔서 지금 배가 무진장 고픈데 우선 어디 가서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거든. 그럼 자주 가던 그 분식집으로 고고싱 할까요? 가서 순대에 떡볶이 먹으면서 후일을 도모해봐요. 시아버님과 함께 분식집으로 가서 정신없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집에 들어갔어? 아니, 어머님한테 화분 깬 거 걸려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 뭐?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그게 말하자면 근데 난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말은 못할 것 같아. 암튼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지금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태라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지금 어딘데? 지금 아버님이랑 둘이서 순대랑 떡볶이 먹고 있어. 아버지랑 둘이서? 설마 아버지도 쫓겨나신 거야? 그렇게 됐어. 아버지는 왜 쫓겨나셨는데? 아버님은 그 골프채 사신 거 딱 걸려서 간신히 몸만 나오셨어. 그래서 둘이 후위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선 전화 좀 끊어봐. 제 말에 남편이 웃음을 참는 듯해 보였는데요. 사실 우리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쯤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만 내려가라고 말을 했어요. 난 회사 그만두기 싫단 말이야. 그럼 나 혼자 내려가라는 거야? 그래야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잖아. 나 혼자 내려가기 싫은데 회사를 또 옮겨야 하나? 근데 이직해서 이제야 자리 잡았는데 또 옮기려니까 심란하네. 회사를 옮기긴 왜 옮겨? 길어야 2년 정도만 있으면 다시 서울로 발령 내준다고 했다며. 거기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내려가는 건데 지금 그만두면 아깝지. 그렇지. 지금 그만두면 좀 아깝겠지. 당연하지. 그니까 그냥 내려가서 2년만 버티다 올라와. 그럼 유진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난 여기서 회사 다니면서 주말 부부 하면 되잖아. 난 주말 부부 하기 진짜 싫은데. 주말마다 보는데 싫을 게 뭐가 있어.
제가 안심시키려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남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직을 하기 전 회사에서 크나큰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는데 전 여친이 회사 내의 다른 사람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부남 과장과 불륜인 상태에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아주 기가 막혔던 것이 사람들 눈속임용이었다네요. 그러니까 무슨 세기의 사랑인 마냥 둘 다 결혼하고도 평생토록 외도를 즐기려고 했답니다. 암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채 파혼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증거를 찾았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둘은 파혼했고 그러면서 그 과장 아내도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문제는 막상 그렇게 되니 과장이 절대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며 남편의 전 여친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네요. 그러면서 전 여친과 그 과장이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전 여친은 상관녀 소송까지 당한 채 종적을 감췄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이란 사람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고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무슨 세기의 사랑인 마냥 그 난리를 쳤다는 것에 코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싶어 놀랍기도 해서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은 채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됐다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뒤 양가 할머님들끼리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할머님이 저를 만나보라고 성화를 부리시니 억지로 소개팅을 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 이후로 남편에게 약간은 불안장애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야근을 하느라 제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되도록이면 전화를 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불안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발령이 나면서 난데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한다고 하니 남편의 불안 증상이 또다시 도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도 남편은 내내 불안해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듯해 보였고 며칠 뒤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유진이 너는 절대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또다시 이직을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려가서 2년만 참고 있어봐.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려가는 회사가 처가댁 근처더라고. 집에서 한 20-30분 정도 걸릴걸? 맞아. 그래서 장인 장모님 두 분하고 통화해봤거든? 엄마 아빠랑 무슨 통화를 했다는 거야? 나 처가댁에서 지내기로 했어. 순간 남편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유진이 너는 주말 부부 할 때까지만 본가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떨까? 뭐? 본가에? 우리 할머님이랑 부모님이 유진이 너 엄청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지내면 안 될까? 집도 커서 불편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내 단점이 다 드러나서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리 나를 예뻐해 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장인 장모님도 내가 거기서 지낸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야. 엄마 아빠는 진짜 웃긴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나한테 연락 한 통이 없었던 거네. 내가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 소원인데 안 들어줄 거야? 남편이 어찌나 졸라대던지 거절하지 못한 채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시댁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저도 결사 반대를 했겠지만 우리는 사이가 좋아도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양으로 같이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더욱 안심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시댁 가족들과 너무나 잘 지내는 모습에 감탄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잘 지내게 됐고 그러면서 남편의 불안 증세도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편에게 말할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기 바빴으니까요. 그날도 시아버님과 함께 분식을 먹고 있다고 하자 남편이 한참을 웃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아버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역시 우리 유진이가 의리를 지킬 줄 안다니까. 그렇죠. 아버님은 오늘 저를 배신하셨지만 저는 절대 신의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유진이 네가 네 시어머니 눈을 못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눈빛이 무슨 괴수 마냥 편했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니들 할머니도 피해서 방으로 도망치셨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게 제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 안에서 그런 통화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내 친구가 부럽다고 막 띄워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지 뭐야. 그건 그렇고 이제는 집에 어떻게 들어갈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케이크랑 꽃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싹싹 빌어야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해물찜을 맛있게 먹고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바라보자 시아버님이 혼자 소리처럼 푸념을 하셨어요. 철민이 그놈이 전화만 안 했어도 이 꼴이 안 났을 텐데 아무튼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우선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별 수 있겠어. 그날 케이크와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싹싹 빌고 나서야 수습이 됐는데요. 병수 시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셨기에 시아버님이 꽃을 하나를 안고 들어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진 채 화가 풀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시댁에서는 시어머님이 서열 1위였기에 할머님과 시아버님 그리고 저는 동맹을 유지한 채 서로를 돕고 살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시댁 가족들과 저는 너무나 잘 맞다 보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보너스를 탔다고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보너스가 들어와서 며칠 동안은 제가 제일 부자네요. 보너스를 탔어? 시아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네, 며칠 동안 통장 보면서 부자처럼 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돈 좀 뽑아봤어요. 용돈? 무슨 용돈? 시아버님이 놀란 표정으로 묻는 모습에 제가 장난스레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왔으니까 가족들이랑 나눠 쓰고 싶어서요. 우선 이건 할머님 거고 그리고 이건 어머님 아버님 거예요. 할머니만 드리면 되지 우리 거는 뭐하러 준비했어. 당연히 준비해야죠. 오늘은 제가 제일 부자인데요. 제 말에 할머님이 봉투 안을 들여다보시다가는 놀라서 외치셨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대체 얼마인 거야? 특별히 50만 원 넣었어요. 5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니? 많긴요. 더 드릴까 하다가 할머님께서 뭐라고 하실까봐 50만 원만 넣었는걸요? 이 돈은 안 쓰고 평생 간직해야겠네. 고맙다 고마워. 할머님께서 어찌나 고마워하시던지 쑥스러울 정도였는데요. 그 와중에 시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오늘 하루 가장님? 네? 가장님이요? 오늘 하루는 네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 가장인 거지. 이왕 돈 많이 번 김에 가장님이 음료수까지 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음료수요? 좋죠.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제가 사올게요. 그럼 나는 시원한 미숫가루. 그럼 나는 달달한 팥빙수. 나는 시원한 녹차라떼.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인 제가 당장 사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음료를 사가지고 오자 가족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제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서 가장을 하나 보네요. 앞으로도 돈 많이 벌어서 가장을 자주 해야겠어요. 비록 임시 가장이지만 이 가장하는 맛이 아주 쏠쏠하네요. 그래, 앞으로도 네가 계속 가장해라. 아주 좋네 좋아. 할머님 말씀에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집안 분위기가 좋았던 중심에는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할머님 성격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하루는 할머님과 쇼핑을 다녀오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머님, 할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죠? 에이구 머니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지금 할머니 등 뒤에 할아버지가 엎여 계시거든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제가 화들짝 놀란 채 할머님 등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요? 네, 지금 할머니 등에 엎여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우선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손주며느리 유진입니다. 제가 허리 숙여 인사까지 드리자 그 사람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아니 저기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왜요?
지금 할머님 등 뒤에 할아버님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업고 다니면 위험해서요. 순간 그 사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영감이 내 등에 엎여 있단 말이지? 네, 등에 딱 엎여 계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영감, 거기 있는 거야. 그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우리 영감이 나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구만 그래. 하긴 예전부터 내가 한 인물 하다 보니까 우리 영감이 불안해서 이승을 못 떠나고 있었나 보네. 할머님과 제가 계속 장난을 치자 결국 그 사람이 화가 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장난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려오시게 해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글쎄 그냥 냅두라도 그러네. 내 영감을 내가 업고 다닌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영감 얼른 갑시다. 유진아 얼른 가자. 네, 할아버님 잘 엎여 계셔야 해요. 제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할머님과 제가 그곳을 떠났는데요. 그 사람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멀어지자 할머님과 제가 배를 움켜잡고 어찌나 웃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시댁 가족들과 모든 것이 잘 통했기에 시댁에서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성격이 많이 덜렁대는 편으로 시어머님이 아끼는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화분도 깨뜨리는 사고를 자주 쳐서 시어머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시아버님도 저만큼이나 이런저런 사고를 치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시아버님이 말을 꺼내셨어요. 오늘따라 이 갈비찜이 아주 기가 막히네. 그렇지, 이게 다 유진이 덕분이라니까. 유진이 덕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마침 청주가 떨어졌길래 사러 가야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술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유진이 말이 맞는 것 같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유진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지 뭐야. 아이디어라니? 무슨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야? 당신이 먹다 남긴 그 술 있잖아. 유진이가 그걸 딱 가져다 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뭐? 설마 내가 상상하는 그건 아니겠지? 시아버님이 사색이 된 채 들고 있던 갈비찜을 식탁에 떨어뜨렸지만 미처 눈치채지 못한 시어머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술이니까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소주보다 이게 비싼 술이라 맛이 더 좋을걸요?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발렌타인 17년산을 넣었더니 유진이 말처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니까. 이래서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참 참신해. 우리도 그런 창의적인 건 좀 배워야 한다니까. 뭐라고? 그럼 여기에 그 발렌타인 17년산을 넣었단 말이야? 그건 내가 아끼고 아껴 먹던 건데 그 아까운 걸 여기에 냅다 넣었다 그 말이야? 그래봤자 술인데 이렇게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거지. 뭔 호들갑이야. 시어머님 말에 시아버님이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갈비찜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보더라도 많이 삐치신 것 같아 보였기에 잠시 후 할머님 방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삐치신 것 같죠? 아범이 그걸 아껴 먹긴 했으니까 삐칠만 하긴 했어. 정말요?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상당히 곤란하게 됐네요. 이미 넣은 걸 어쩌겠어. 할머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시아버님이 제게 삐치신 게 분명해 보였는데요. 진돗개 멤버 회식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제가 시아버님에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뜯어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제 말에 선물 포장을 뜯던 시아버님이 놀라서 외쳤어요. 이게 뭐야? 발렌타인 30년산이야? 이거 진짜야? 네, 그때 17년산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라면서요.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진짜 샀단 말이야? 싸게 가져오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며느리 덕분에 당신이 호강하네. 발렌타인 30년산이 웬 말이야? 시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이 양주를 안방 깊숙이 숨기셨어요. 잠시 후 할머님이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난 거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 그게 친구가 프랑스 여행 간다고 하길래 부탁 좀 했어요. 이 양주가 면세점에서 사면 많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싸게 산 거야?
그래도 많이 싸진 않지만 싸게 산 편이죠. 그래도 아버님 기분은 좋아지셨잖아요. 제가 배시시 웃고 있자 할머님이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가 착해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이거 할미가 주는 용돈이니까 받아라. 에이, 괜찮아요. 할미가 주는 건 그냥 받아도 돼. 난 유진이가 손주 며느리가 아니라 친손녀 같아. 할머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며칠 전 다시 진돗개 멤버 회식을 하면서 시아버님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철민이냐? 나는 지금 진돗개 멤버 회식하고 있지. 발렌타인? 아니지. 요즘 누가 17년산을 마시겠냐? 나처럼 30년산은 마셔줘야 양주 좀 마신다는 소리를 듣지. 당연하지. 우리 진돗개 멤버 며느리가 사줬지. 그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겠어.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딸이야, 딸. 딸이 생겨서 난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시아버님이 어찌나 큰 소리로 웃으시던지 다 같이 따라 웃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는 우리 가족 자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